지금 돌이켜보면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분단 국가에서 언젠가 김일성은 호시탐탐 적하야구를 하고 적하의 핵심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다. 예. 그럼 내부에 공산사회주의자들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반공 정신을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왜?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본다, 재조명,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진짜 항무지에서 네. 그 국가 전략을 만드셨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나라 경제를 10% 이상 고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예. 기틀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철강, 뭐 포항제철이나 네. 혹은 또 중화학, 전자단지 네. 전국을 골고루 산업화 문제를 했고 그 지역에 맞는 이제 산업화 정책을 써서 네. 이제 지금 우리가 경제 강국, 그다음에 군사 강국, 네. 뭐 이런 부분에 걸맞는 뭐 얘기를 듣는 것도 평가를 받는 것도 네. 그때 틀을 잡아 놓으셔서 그렇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경제가 발전하면은 국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 국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은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셨고 예. 그것이 이제 또 실현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했던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행복의 나라 뭐 네.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리고 복지국가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군의 자주국방 부분들도 예. 확실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삽교천에서 마지막 행사를 했다. 그렇죠. 이런데 그 송신소 개소식을 하셨더라, 개업식을.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행사가 거기에 KBS하고 예. 그래서 그 KBS 임직원들이 거기 이제 그 그 표시석을 하나 만들어 놨던데 예. 그때 보면은 뭐 저보다도 두 살 어리실 상황이거든요. 그때 연세가 62살이시니까. 아, 그 당시 연세가 지금 조 대표님의. 그러니까 보다. 꼿꼿하시고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었는데 네. 솔직히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11.26 상황이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박정희 리더십이 정말 대한민국을 일으킨 또 우리 후배들이 배워야 될 리더십이다. 지금은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또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영웅이 네.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대 대통령도 다 했었지만은, 뭐, 그때그때 장엄씨 누가 1등 했다, 국민 지지도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네.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도 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박 대통령의 예측 가능한 리더십. 네. 그리고 미래를 구상을 하고, 예. 미래 구상에 따라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철강산업이라든지, 기타, 네. 첨단 산업들을 이제 배치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선진보건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황들을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고 그분이 5.16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첫 국시로 네. 반공을 국시로 했다. 반공. 네. 지금 이념의 혼란 상황에 있는 지금 한국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신영복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간첩에 믿는 사람들도 뭐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념의 혼란 속에서 좌파들이 건국이후에 지속적인 그 역할들을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 당시에 제1국시를 반공을 했느냐. 예. 지금 돌이켜보면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분단 국가에서 언젠가 김일성은 호시탐탐 적하야구를 하고 적하의 핵심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다. 예. 그럼 내부에 공산사회주의자들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예. 또 직접적으로 이제 학계나 그다음 정당이나 네. 국회로 이제 그런
생각이 다른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은 어떤 부국강병, 애국, 애민, 부국강병 정신과 더불어서 예.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반공 정신을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요. 그렇죠. 지금 전체 유럽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양분되잖아요. 또 하나는 자, 중국이 대만을 이제 통일시켜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예. 시진핑 완전히 독재체제로 이제 맞습니다. 갔는데. 황제 대열에 지금 올라갔죠. 네. 등소평 선생이 얘기했던 그 굴기라든지 뭐 일대일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샤캉사에 그러니까 중국의 중산층이 샤오캉. 예. 중산층이 네. 70% 정도 될 때까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예. 근데 그걸 다 깨고 이번에 3년임을 하면서 이제 독재체제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대만만 위험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군이 한국에 있고, 그렇죠.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한다, 뭐 자기 통일 침공을 2년 내에 이루겠다, 이렇게 하면은, 네.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핵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그런데 하나는 정신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경제력이나 뭐 재래식 무기나 뭐 기타 부분에서는 한국이 월등하다고. 그렇죠. 그런데 네. 한 가지 그들이 아무튼 그 3대 세습한테 속아서 예. 북한에 있는 우리 인민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물 같은 삶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저기는 버티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 사회주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뭐 네. 그러면은 김정주의자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뿌리가 네. 지금 공산사회주의자 또 그 주사파 네.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뿌리들이 한국에 이제 굉장히 깊게 박혀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체제적으로 이기고 뭐 네.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체제를 이기려면은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을 치러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통 1시간씩 매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예. 오히려 그쪽이 더 걱정하는 거 미국이 한국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보에 대해서 더 걱정한다. 왜냐면 중국이 버티고 있고 지금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저렇게 매일 미사일을 쏘는데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나보고 묻더라고. 우리 상임 고문님이 서울법대 나온 분인데 이분이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미국과의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정보 교류를 단절됐던 문재인 정권이 단절됐던 정보 교류를 제대로 하고 있고 네. 또 북한한테 이렇게 돈이나 물자를 지원한 그런 사항들, 네. 또 이번에 가상화폐, 쌍방울 그렇죠. 통한 가상화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됐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좀 몰아붙이는 것도 네.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네. 또 이재명은 개인 지금 사법 리스크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국가라는 집단적인 국가가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 간의 공조의 부분들은 네. 뭐 미국이야 뭐 한국 기업들이 막 투자를 막 하고 뭐 삼성도 엄청난 투자, 삼성, LG, 현대자동차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도 보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좌파 정권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권하고를 차별화 두는 겁니다, 미국이. 예.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차별화 두고, 그래서 한미 공조는 좀 더 강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것은 그야말로 애국 정신이에요. 아하. 국민들을 사랑하고, 어려움에서, 헐벗음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네.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반공정신.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1일 날 김정은 정권과 네.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언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시면은 우리가 받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듯이 그것은 그렇죠. 뭐냐? 북한이 2,300만 중에서 한 100만 빼고는 다 동물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분들한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줘야 될 것이 그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권은 말로는 대화를 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결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가 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헌법적 가치단 말이에요. 예. 이런 법을 확실히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젊은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정교조 교육에서 한 단계 벗어나 버렸어. 이제는 스스로 다 이제 핸드폰으로 다 찾아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반공,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자유통일. 이것이 보수의 중심 가치 아니냐. 아하. 그 재임 18년 동안에 네. 국민들을 국민답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든, 네. 대한민국을 완전히 의식개혁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나라 네. 경제도 틀을 다 잡아놓으셨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계셨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혁명가지만은 개혁가다. 네. 그 개혁의 선봉에 서셨던 분이고 그분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그 네. 구호 또한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서 갈 테니까 예. 후대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영웅이 대한민국의 네. 그 그 격동기에 계셨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이기도 하고 예. 이제 제2의 박정희 리더십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됐다.